2025년 6월 10일입니다. 지금은 2시 57분이고요.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쪽이 먼저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역시 12시를 기점으로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폭 매수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장 초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진행이 됐다가 지금 매수폭을 살짝 바꾼 건 기관이죠. 그리고 외국인도 역시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이 괜찮은데 주가가 왜 밀리냐가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은 이전에 저항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차익 실현 욕구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큰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840포인트 있죠.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흐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3040에서 3050포인트대까지 1차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죠. 이전에 다만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 되고, 아니면은 뭐 내일 2840까지 조정받으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은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780포인트대까지는 어떻게 됐든 꾸역꾸역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760포인트 있죠. 7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정확하게는 758? 758까지 이탈해도 60 깨지고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맥스로는 755까지 깨져도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섹터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작게 볼까요? 조금 작게 보겠습니다. 웹툰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공식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제 혜택, 해외 진출 지원. 이 내용은 이전부터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7년까지 산업 규모를 4조 원, 수출을 3조 4천억 원대로 확대하겠다라고 공격적인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문화 강국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웹툰 산업을 포함한 K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웹툰의 IP를 활용을 해서 드라마가 세계를 휩쓴 웹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장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거 좀 보려고요, 이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웹툰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저 관심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제가 추후에 분석을 좀 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중국이 더 많은 수입 영화를 중국 시장에 도입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가 중국 개봉이 막혀 있었죠. 그런데 수입 영화 배급 업무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수입 영화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국가의 우수한 영화 도입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콘텐트리 중앙이나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은 안 나와도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종목들과 함께 전선 전력 설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원자력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는 반도체 특별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36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203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진행을 했고요. 계획대로 진행되게 되면 내년쯤 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남에서 생산한 해상 풍력 전력을 수도권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사업으로서 11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이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전선 전력 설비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풍력이 될 수밖에 없죠. 태양광보다는. 그래서 뭐 그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및 전쟁 테러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공급하는 2차 수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말 성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딜레이가 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돈 60억 달러, 9조 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117대가 현대로템이 직접 하고 나머지 63대는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내용은 뭐 방산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캐나다 이슈라고 봐요. GDP 대비 국방비를 2%까지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미국 쪽에서 무기를 샀죠. 무기를 샀는데 지금은 이제 다변화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저는 잠수함이라고 봅니다. 잠수함.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이 탑티어고요. 원래 일본이 좀 강국이었는데 일본은 지금 호주를 좀 노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몇 군데가 있죠. 뭐 프랑스라든가 혹은 뭐 그 외에 독일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뭐 아마 가성비나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아마 한국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관련주는 대우조선해양이 원래 대장주예요. 근데 이게 하나오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클 인터넷인데 정확하게 CRCL이 티커예요. 이게 28달러 정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 107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쭉쭉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P2E가 사실은 불가능한데 글로벌로 따지게 되면 해외에서 하는 P2E 게임보다는 해외 글로벌적으로 진출해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슈가 계속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가장 연관이 된 게 지금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그래서 오늘 게임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결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토큰 증권에 대한 얘기는 최근에 지속이 되고 있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약으로 지정을 했고요. 추경을 진행을 하죠. 30조 이상, 35조에서 지금 50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자결제 이슈가 좀 되는데, 헥토파이낸셜은 어제 상한가 간 다음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상승을 하고 있고, 단월도 뭐 단기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미국 쪽에서는 이쪽이 상승을 했다고. 그러면서 유한타증권에서도 역시 그린 수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산퓨얼셀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상하프론테크가 차트상으로는 좋아 보여요. 어차피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늘 상한프로테크나 일진 하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두산 퓨얼셀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나 코오롱 인더도 오늘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실적이 안 좋으면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장주가 지금은 맞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4월 28일 날 현대제철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 5월 초까지는 좀 흐름이 부진부진하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관세 판정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이 관세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철강주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랑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설 이쪽으로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아마 감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현대제철과 함께 포스코는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아 베스틀 지주도 미국 공장을 짓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현대제철을 매수를 못했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2가 아니라 저는 세아베스틀 지주가 다음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매유통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공휴일 어제 갑자기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쫙 밀리게 되는데 저는 이거 SSM 제 블로그에 있을 거예요. SSM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GS 리테일이 있거든요. GS 리테일. 이거는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있죠? 더보기 밑에 그거 눌러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거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는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뭐 어제는 지금 한중이 아니라 미중이 회의를 했죠. 뭐 얘기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중국은 상대하기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한령에 대한 이슈도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서서히 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호텔 신라가 탑픽이에요. 탑픽. 호텔 신라가 실적이 좋아져요.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는 어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HD 현대중공업이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근데 어제 조정을 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원래는 한 3천 정도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반토막으로 줄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주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그룹이 오스탈 지분 인수 미 정부의 승인 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MRO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하나오션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아니죠. 캐나다죠. 캐나다 잠수함 하게 되면 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네요. 미국 당뇨학회에서 국내 주요 기업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일이면 다음 주죠. 미국 당뇨학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미약품, 동아 ST, 인벤티지랩 등이 참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웅제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대웅제약이 전략을 바뀌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당뇨병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를 안 만든다라는 건 아니고 조금 바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의 파트너인 메세라가 한 달간 효과를 유지하는 초장기 지속형 아밀라제 유사체를 일상 톱라인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대웅제약을 왜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나마 한미약품이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계속 저도 지금 비만 치료제가 지금은 주사에서 경구용으로 바뀌잖아요. 이 경구용 쪽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경구용은 결국은 미국밖에 없어요. 노보노디스크를 볼 거냐 아니면은 일라일릴리를 볼 거냐 이건데 일라일릴리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보노디스크에서 또 아니야 우리가 더 좋아 그러고 있어갖고 다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존슨앤존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비만 치료제 2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메세라도 그 중에 후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 5군데 후보가 있는데 원래 1순위는 좀 달라요. 1순위는 다른데 뭐 어떻게 됐든 메세라도 역시 기대가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동아S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동아ST를 보기보다는 자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ST팜이라고. 이 회사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냥 제약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 지금 상승률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 요금을 올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한전부터 시작을 해서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죠. 경제 활성화 한다라고 하고 뭐 전기 지금 뿌려야 되고 공장 활성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 올린다? 어제 뭐 라면이 2,000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아마 알 거예요. 뭐 우리가 마트에서 사면은 1,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밥상 물가를 지금 잡는다라는 뉘앙스로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라면이죠. 그것 때문에 라면을 좀 언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경기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목을 빠르게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래도 좀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살짝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리포트보다는 1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3등과는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전은 여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가전은 괜찮은데 스마트폰이 올해 전체 캐파가 좀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1위에서 2위로 밀리고 3위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적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엄청나게 때리고 있네요. 특히 외국인이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SK 하이닉스나 DB하이텍의 경우는 방어는 조금 하고는 있는데 뭐지 이거? 한국판 서클 나올까? 스테이블 코인 쪽에 삼성과 카카오가 진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뉴스가 이렇게 좀 나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 내용인 거고요. 뭐 아직 특별한 이슈는 없죠. 뭐 뭔가 모멘텀은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는 오늘 쉬어가겠죠.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정부 정책의 AI를 시작으로 뭐 활성화를 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는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더 떨어져야지 매수 타이밍이 저한테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현대제철은 뭐 2분기부터 흑자 전환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앞서 확인 잠깐 시켜드릴까요? 턴어라운드 종목 집중해갖고 GS 리테일 어제 미친듯이 올라갔죠. 현대제철 그 다음에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대원미디어 이런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GS 리테일 뭐 이런 상황이었고 대원미디어 뭐 게임 위 K 웹툰 이슈 당연히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대제철 쪽에서도 연말 스프레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까지 다 언급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 이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날짜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4월 28일 날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요. 방산주 오늘 올라가더니 풍산이 오늘 신나네요. 풍산이 신난 모습이고 전력설비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방산주 이슈가 좀 됐고요. 오늘 건설기계가 올라가는데 건설기계 실적이 저는 되게 안 좋아서 이거는 한 템포 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건설 쪽에 붐이 일어나게 되면 실적이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건설 기계는 그러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단타로만 접근을 하다가 이게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다른 종목들이 더 눈에 띄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항공운송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2분기 실적 좋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 안 좋고요. 3분기 안 좋고 4분기 안 좋아요. 조선자동차 얘기, 조선은 말씀을 좀 앞서서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주사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많이 올라갔죠, 그동안. 그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은 수소 같은 연료전지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주 중에서는 카카오페이, 이거 지금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적은 굉장히 좀 좋기는 했어요. 근데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뭐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물량도 저는 일부 한번 쫙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 보험, 약세, 건설이 올라가게 되면서 건설 기기 올라가고 있고요. 당연히 공공요금 가격 못 올린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무 휴업 있죠.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저는 호텔 신라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라면 2,000원 얘기 때문에 음식료가 어제 못 올라가고 약세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판매약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한미사이언스를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3조 5천억까지는 그래도 주가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맥스예요, 맥스.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딱히 뭐라고 할 말씀은 없고요. 그다음에 넷마블과 함께 콘텐츠리 중앙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게임에 대한 굿보이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흥행을 좀 했다라는 것과 함께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넷마블은 지금 게임을 엑스박스로 나 혼자 레벨업, 요게 이슈가 좀 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또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지나가 보시게 되면 오늘 동훈하나텍이 여기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사가 없다는 얘기죠. 기사가 없는데 일단 순간적으로 그러면 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뭐 나중에 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오늘 종목을 제약바이오 쪽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살짝 눈에 띄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2차전지 여전히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중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죠. 그런데 뭐 게임에 대한 이슈와 함께 웹툰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죠. 로봇주는 오늘 약세고요. 다나리 밀리다가 막판에 그냥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 스테이블 코인 기반 이슈가 존재를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린 솔루션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LS 전선과 대한전선 이슈가 있는데, 저는 다른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네이처홀딩스 최근에 최대 주주가 지분 인수가 아니죠. 지분 늘렸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는 오늘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반도체나 IT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은 이제 비만 치료제죠. 그리고 MS 오토텍이 오늘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자동차 쪽에서 6월 10일 날 로보택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슈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콘텐츠 AI 쪽으로는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던 게 우리 기술 투자였는데 중간중간에 바쁘다 보니까 놓쳤네요. 뭐 그 전에 차익 실현 한번 했는데 이건 좀 아깝네요. 개인적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 좋은 종목 나오면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심 종목은 제가 그 미리 영상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뭐 한번 다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